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3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고 오늘이 지나면 2월이네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월봉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FMC 회의가 오늘 밤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시장은 FMC 회의에 대한 어떤 경계감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FMC 회의가 작년에 6번 있었는데요. 작년에 금리를 4.5까지 올랐죠. 4.5까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5%가 코앞에 다가오는 상황이 되죠. 시장에서는 0.25 금리를 거의 100% 베팅하고 있죠. 0.25 빅스텝을 안하고 0.25 정도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 이게 대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0.25를 하고 향후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뷰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연준이 매파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가느냐 그 싸움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롬 파월의 그 언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3%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6.5인데 3%까지 가려고 그러면 유가도 많이 내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3%는 너무 과하게 시장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매파적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은 좀 충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파른 상승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영역에서는 뭐 더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27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다우는 2.5% 올랐고요. 나스닥이 11% 올랐네요. S&P가 6%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나설 거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난센스거든요.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더 못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과 연준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연준이 목표치 2%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의 목표치를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장에서는 스탑앤고라 그래서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죠. 과거 1970, 80년대처럼 괜히 조금 좋다고 멈췄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스탑을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작년에 금리를 1% 올린 거, 4.5% 올린 게 실제로 시장에 반영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분에서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금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것과 연준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는 바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연준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은 그 인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또 인텔하고 퀄컴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화웨이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트럼프 때는 제재만 가했는데 이제는 거래까지도 약간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주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주 실적에서 중요한 기업들은 뭐 애플 같은 기업, 그 다음에 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나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실적이 어떨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실적이 나쁜 기업이 더 많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침체의 기운이 다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미국이 지금 상승을 계속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시장은 침체가 오고 기업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미국 금리 인하 할 거야,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1.96% 하락, 다우가 0.77%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우는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십자 도지가 나왔었고요. 거기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네요. 그래서 5일선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다우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또 5일선을 깼네요. 나스닥도 5일선을 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돌파할 듯 하다가 지금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근래 빠르게 상승의 그 모습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연준이 그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달러가 어저께 1220원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킹달러가 폐막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분위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사실 안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원달러가 여기에서는 또 1232원은 위로 올라왔어요. 원달러가 또 여기에서 1232원으로 올라는데요. 지금 계속 그 1230원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종가상 1227원까지 가고 끝난 건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가 아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추세 복귀 가능성이 계속 열리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이든 뭐든 개파락은 결국 메우고 가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봤을 때 현재 개파락이 4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 하나, 또 요건 메웠고요. 요거 못 메웠죠? 요거 못 메웠어요. 2개, 3개, 4개, 5개가 있네요. 6개가 있네요. 하나, 둘, 요거 하나 메웠네요. 5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두고 시장의 방향성대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누군가가 받아주는,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1235원 위로 올라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추세 복귀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2500 탈환에 실패했죠. 뭐 시장에서 더 간다 더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제일 뭐 간다는 쪽에서는 수급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급에서 아마 외국인이 1월달에 6조 9천억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에 거의 다 몰입, 삼성전자에 거의 몰두한 모습인데 종목별로 흩어지지 못한, 옮겨가지 못한 이 외국인 매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 매수가 진짜 외국인인지 거짓머리 외국인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 뭐 30조 투자한다, 이게 뭐 시장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이슈가 됐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향후 시장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저께 미국은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5일선 이탈하는지 이것도 한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